갑자기 우리나라의 보자기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자기는 네모나거나 둥글거나 길거나 넓거나 그 어떤 모양이나 형태의 구분 없이 무엇이든 감싸 쉽게 들 수 있게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포장 문화이자 최초의 패션 핸드백인데요. 얼마 전 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가 작은 보자기 가방을 들고 뉴스 화면에 등장하며 보자기와 한국 패션이 화제를 모은 것이죠. 가방을 자세히 보니 나비리본 매듭이 달린 조그만 도시락폭만한 보자기였고요. 그녀는 원래 대표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알려진 영화배우였는데 영국 왕실 가족이 되면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메건 마클이 들었다는 물건의 구체적인 사연과 함께 전 세계 명망가와 헐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 최고의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리의 전통미와 공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보자기는 한국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행복한 선물을 예쁘게 감쌌던 보자기부터 시작해 피난길 보따리, 먼 길 떠나는 가족의 이별의 슬픔까지 한민족의 애환이 어린 물건입니다. 최근 한국 문화가 세계에 널리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물건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날 메건 왕자비가 들고 나온 한국 전통 보자기는 진짜 보자기를 묶은 것은 아닙니다. 보자기 모양을 재현한 클러치백으로 한국인 디자이너가 만든 가방인데요. 그녀의 독특한 예술 세계는 서양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나가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지나 표.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그녀는 일찍이 한국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며 유럽 감성과 한국 전통이 공존하는 디자인으로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서양 귀족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왕실 가족이 공식 석상에서 이 제품을 갖고 나오는 것은 흔한 모습은 아니어서 더욱 주목을 받은 것이었죠. 도시락을 보자기로 예쁘게 감싼 듯한 보자기 클러치백은 모두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고 아름다운 한국적 소재와 꼼꼼한 바느질로 가볍고 튼튼하기까지 해서 보자기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해 더욱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양의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자기는 일회성 포장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연출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의 아이콘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메건 마클은 평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옷을 만드는 패션 브랜드의 옷을 입는 등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보자기 역시 그녀가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아이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세계적 명사의 보자기 사랑은 그녀가 처음이 아닙니다. 환경운동하면 빠질 수 없는 헐리우드 배우인 기네스 펠트로 역시 직접 라이프스타일 친환경 브랜드 사업을 펼치며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재활용되어 사용하는 소품들을 조사하던 도중 평소에 좋아하던 한국 물건을 리서치하다 보자기를 알게 됐는데 그녀는 보자기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녀는 보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가방이다. 가죽 가방은 생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른다. 쓸만한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화학약품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보자기는 언제든 세탁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급 포장지이자 액세서리이자 가방인 셈이다 라며 극찬하기도 했고요. 물론 기네스 펠트로는 처음에 보자기의 쓰임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히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가죽 가방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보자기를 구입했던 건데요. 보자기의 쓰임을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하던 중 한국의 보자기 문화 자체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갖가지 모양새의 보자기나 보자기 매듭 짓는 법 연구 등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비단 유명인들만의 친환경 취향만 자극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물건을 넘어 아름다운 공예, 패션의 한 갈래로 커가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 잠깐 이 사진을 보시죠. 누가 봐도 한국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비주얼인데 난데없이 명품 브랜드 홈페이지에 떡하니 걸려있으니 낯설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굉장히 낯설지만 반가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명품계의 명품이라 손꼽히는 프랑스의 에르메스인데요. 에르메스는 예전부터 한국에 미쳐버렸다라고 소문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에르메스는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개성이 드러나는 한국인들의 패션에 주목합니다. 사실 에르메스가 명품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희소성과 브랜드 가치, 유명세를 모두 갖고 있는 엄청난 브랜드 회사이기 때문이죠. 루이비통, 샤넬과 함께 세계 3대 명품 패션 브랜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은 가죽 가방과 이 손잡이,
그리고 목에 두를 수 있는 스카프 까레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에르메스가 한국식 디자인을 담은 스카프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밥상처럼 보이는 익숙한 디자인인 이 스카프는 에르메스 수석 디자이너인 피에르 알렉시 뒤마가 한국을 방문한 후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파리 본사 제작팀이 한국 자수박물관에 직접 방문해 해당 작품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죠. 한국 전통문양임을 언급하고자 이 스카프의 이름을 보자기로 지었는데 한국어를 그대로 살려 발음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스카프의 가격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려 945유로, 출시 당시 환율로 계산한다면 한화 약 120만원을 웃도는 돈인데요. 에르메스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한국문화유산 보존 작업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카프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렸는데요. 한국인들은 저거 인사동에서 8,000원 아니냐? 저 돈 주고 살 사람이 있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반면 해외 고객들은 너무 예쁘다, 살면서 저런 디자인을 볼 수 있을 거란 상상도 못했다, 무조건 사겠다 등 극찬을 쏟아낸 것입니다. 한편 에르메스의 성공은 타 명품업체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한국식 디자인은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성립된 것인데요. 수많은 명품 브랜드가 이에 줄지어 한국식 디자인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간단히 소개해드린 것처럼 루이비통도 남성복 컬렉션에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 태극기를 가운데 최상단에 배치해 상품을 내놓기도 했죠. 특히 이 셔츠는 복싱 스타 메이웨더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1,500만원짜리 셔츠라는 점이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셔츠를 디자인했던 루이비통 수석 디자이너는 전 세계 국기 중 태극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는데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한 태극기나 보자기가 전 세계에서 이토록 사랑받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넣은 제품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외국의 젊은이들, 한글 발음에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는 외국인들, 한국 제품이라면 관심부터 갖는 서양인들을 보면 외국에서 마주칠 때마다 니하오나 제페니스를 듣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물론 이를 두고 한국에서 명품 소비가 늘어나 장사하려는 것이니 자부심 가질 필요 없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인기가 없고 외려 전 세계에선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을 보면 이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미적 감각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대중문화 속 한국의 위상은 K-팝과 K-드라마의 영향력 덕분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발이 어땠는지에 관계없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앞서 보자기 열풍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미 전통 한국 문화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행은 단순히 색다른 것을 체험하는 신기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겉으로만 보이는 한국 문화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 모습을 만들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시도한 지혜가 담긴 한국인의 철학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복식 문화, 건축, 음식 문화 모두 처음에는 비주얼과 맛 등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점차 그 지혜의 깊이에 흠뻑 빠지는 것처럼요. 신압으로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한국. 한국의 문화적 파급력은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 강대국의 모습 중 일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